네, 제가 편집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제가 시험 치는 거 9월 모평에 대해서 또 수능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 제가 지금 안내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근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제가 좀 운동을 좋아하는데 그냥 뭐 이렇게 반동을 쓰는 법, 팔씨름 할 때 팔씨름을 잘하는 법,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능력을 조금 최대치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 9월을 기준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듣기가 여러분들 할 때 우리가 이제 표지를 파지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기 있는 18, 19, 20 문제를 보던지 아니면 25, 26, 27, 28을 보던지 기본적으로 파지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문제를 좀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운이 좋다면 눈으로 풀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듣기 문제를 할 때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하냐, 이제 문제집 표지를 넘겨주세요 라고 할 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첫 번째는 중간에 있는 시험지를 빼가지고 25, 26, 27, 28부터 푸시는 친구들, 아니면 1번 문제 풀면서 동시에 18, 19, 20을 푸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되는 경우는 일단 1번, 2번, 3번 같은 경우에서 여기서 최대한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4번부터는 1번, 2번, 그 다음에 3번 언급하지 않고 4번 부를 때 3번이 정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뭐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많은 시간이 확보가 되지 않아요. 듣기를 할 때. 그리고 11, 12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짧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11, 1번, 2번, 3번 문제를 풀 때 당위성 표현이 나오는 경우에 그 당위성 표현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빠르게 문제를 풀고, 보통 이제 절반 정도에서 표현 나오는 거에서 정답이 나오거든요. 그 절반 정도에서 문제를 풀고 그 뒤에 빨리 18, 19, 20을 풀던지 아니면 26, 26, 27, 28을 풀면 됩니다. 그래서 뭐 18, 19, 20에서 제일 당위성 표현이 딱 나오자마자 정답을 딱 찍고 그 다음에 뒤에 가셔서 18, 19, 20을 풀면 되죠. 작년에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쉬운 문제부터 먼저 풀고 그 뒤에 어려운 문제를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수능 문제나 9월 모평에서 쉬운 문제라고 한다면 보통 기본적으로 오답률이 20% 되지 않는 문제들이 쉬운 문제죠. 10% 미만, 20% 미만의 문제들이 쉬운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18, 19, 20인데 이거는 두 가지 케이스로 제가 나누겠습니다. 18, 19, 20부터 먼저 푸시는 분도 계시고 25, 26, 27, 28부터 푸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18, 19, 20부터 풉니다. 그 이유는 종이를 이렇게 두 개 두면 혹시나 종이 한 개로 바꾸세요 라고 하거나 그런 급작스러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18, 19, 20부터 풉니다. 18번은 제일 중요한 게 명령문을 찾거나 아니면 뭐 기대한다, 학수고대한다, 부탁한다 이런 필수적인 표현들 있죠. 목적으로 확실한 표현들. 그래서 뭐 여기도 보면 simply go to our website, enter the promotion code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명령문이 나오거나 look forward 아니면 뭐 make a reservation 이런 명령문이 나오는 것만 잘 체크하시면 쉽게 정답이 나올 겁니다. 19번은 심경 변화인데 맨 마지막에 글을 읽어가지고 맨 마지막에 읽어서 뭐 핵심적인 분위기 단어 relax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단어를 체크하시면 되는데 여기 나온 단어는 정해져 있어요. 뭐 어려운 단어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30개, 40개만 딱 여러분들 기출 풀면서 외워주시면 되고, 뭐 indifferent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정답이 되었던 적이 없죠. 우리가 이제 문제를 봤을 때 뭘 가져가셔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확통 배우시는 분들은 우리 표본 집단이 30 이상이 되면 모집단을 따르지 않습니까? 30개 이상의 문제를 푸는데 나오지 않았던 범주는 전부 다 좀 재꾸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빨리 좀 볼 수 있는 그런 걸 좀 가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단어, 그래서 핵심적인 단어가 나오면 체크하고 한 문장 더 읽어야 되겠다 하면 위에 있는 문장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뭐 worried 여기 나오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보시면 되겠죠. 근데 뭐 anxious나 이런 것들은 갈망하는 이라는 뜻도 있고 걱정하는 뜻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뭐 eager도 되고 worried 되니까 이런 것들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번 문제도 보통 이제 필자의 당위성 표현들, 필자의 의견, 뭐 형용사도 그렇죠. essential이라든지 아니면 뭐 imperative라든지 아니면 inevitable 이런 반드시 필요한이란 필자의 의견이 나오면 그때 여기 보통 주제가 되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통 이제 뭐 또 중요하다라면서 가주어, 진주어, 구문 이런 것들 나오면 그냥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필자의 의견을 읽어서 문제를 푸는 방식을 취득
하시면 됩니다. 단 이제 22, 3, 4는 필자 의견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23번, 24번은. 좀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정답을 찾아주는 방식으로 18, 19, 20은 푸시고 정말 빠르게 푼다면 아마 1번 문제 끝나기 전에 이렇게 세 가지 문제를 푸시는 경우도 발생하고요. 왜냐면 우리가 표지를 넘겨주세요 하고 바로 우리는 2페이지 넘겨서 여기 문제 풀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25, 6, 7, 8 문제 풀 건데 자, 이제부터 좀 잘 들으실 게 우리가 이제 다 쉬운 문제 많습니다. 내용일치는 1번이 정답이 되지 않고 5번부터 읽는 경우, 또 3번부터 읽는 경우 두 가지가 있죠. 이렇게 읽던지 이렇게 읽던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저는 5번부터 읽긴 합니다. 그냥 3번이 찾기가 힘들어서 5번은 맨 밑에 있으니까 내용일치는. 그래서 우리 내용일치가 수능에서 총 5문제가 나오죠. 45번 포함해서. 근데 이제 수능 내용일치는 전부 다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순서대로. 그래서 5번부터 그냥 읽으면서 1대1로 대응시켜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도 이렇게 합시다. 그나마 여기서 제일 어려운 거는 25번 도표 문제예요. 그래서 25번부터 먼저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식의 방향으로 문제를 풀었을 때 좀 더 쉬운 문제부터 풀고 이제 그나마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죠. 단 이제 우리가 좀 주의할 게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문제를 좀 많이 풀거나 6구 모평을 좀 많이 풀었으면 좀 느낌이 올 텐데 문제를 풀 때마다 어려웠던 표현들, 내가 헷갈렸던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 걸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특히나 이제 27, 28번은 on-site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오답률이 그나마 좀 떨어졌다. 얘는 현장에서라는 뜻이죠. on spot이라는 이런 것들, 현장에서라는 뜻, 여기 나왔을 때 좀 애들이 많이 틀렸습니다. 온라인 사이트가 아니라 현장에서니까. 그 다음에 26번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틀리는 유형이 이제 이 친구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에 한 명이 더 나왔을 때 그때 애들이 착각하는 경향이 있더라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수 표현 나왔을 때 앞에는 이제 서술을 쓰고 그 다음에 뒤에는 뭐 이런 식으로 3분의 2 이런 식으로 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나왔을 때, 그 다음에 follow 나왔을 때, 이거는 제가 쇼츠에 잘 정리해놨습니다. follow라는 거는 앞에 있는 게 뒤를 따라가기 때문에 앞에 게 2고 뒤에 게 1이고 여기에 이제 더 이어서 precede까지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정리하시면 도표에서도 어려웠던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 푸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뒤로 가셔서 우리가 이제 29번도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풀거든요. 왜냐면 이제 29번 어법 문제도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지만 얘는 논리성이 많이 필요 없고 핵심적인 문장과 문장에서만 문제를 풀면 돼요. 단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법 문제에 대한 자신이 없으면 나중에 푸시는데 어법 문제에 대한 자신만 있으면 확실하게 문제를 풀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꼭 보시면 됩니다. 단 우리가 체크를 할 때 이제 어떤 문제를 묻는지에 대한 방향성 여법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방향성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풀 수가 없다는 건 꼭 정리해 주시고요. 예를 들면 여기도 whose가 정답인데 whose 뒤에는 명사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동사가 없습니다. 문장에. 아니면 만약에 이게 명사가 돼버리면,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동사일 수밖에 없고 얘는 위치도 바꿔야 되는 이런 문제라고 했을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풀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이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어법은 좀 나중에 푸는 식으로, 왜냐면 이거는 시간을 많이 준다고 푸는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범주화를 시킬 수 있냐 없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어법 나왔던 거 6구 수능까지 모평 분석하셔서 보시면 되는데, 어법도 1번이 정답이었던 적은 우리 6구 수능 합쳐서 5개년 안에서 9월달 한 번 2021년에 있었습니다. 그거 제외하고 없었으니까 내일이 9월이긴 한데 2, 3, 4, 5 정도 보시면서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0번이랑 31, 32는 좀 나중에 풀면 되겠죠. 자, 그리고 뒤로 가셔서 이제 43, 44, 45를 이제 문제를 푸는데 여기도 이제 쉬워요. 맞죠? 43, 44, 45도. 근데 우리가 순서 문제가 3개가 나오는데 순서 문제 3개 중에 6월을 제외하고는 1번이 정답이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여기도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내용일치도 여기는 순서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얘는 B에 있거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칭 대명사도 얘가 만약에 A이고 얘가 만약에 A고 얘가 B면 정답은 C니까 D1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푸는 법을 습득하시고, 자, 그러면 지금 기본적으로 18, 19, 20, 25, 26, 27, 28, 그 다음에 29, 43, 44, 45까지 풀었으면 여러분이 듣기가 딱 끝나면 제일 베스트이긴 한데 시간이 좀 남는다 하시는 분들은 요까지 보셔도 됩니다. 자, 어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어휘 문제는 주제와의 연관성 혹은 문장 간의 논리성 이렇게 두 가지로 풉니다. 그런데 41번, 42번 같은 경우 어차피 41이 주제 문제이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쭉 읽어 내려오시면서 주제와의 연관성을 보셔도 되고
혹은 문장 간의 논리성을 보시고 문장 간 논리성이 좀 결함이 생기는 부분을 좀 보시면 되는데, 저는 4일 기본적으로 풀고 시작하는 걸 좀 강추드립니다. 왜냐면 시간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부족했을 때 촉박해지거든요. 근데 맨 마지막 장이 완료가 되어 있는 형태면 좀 어떠냐면 느낌이 포근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좀 약간 좀 압박감이 좀 덜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4일 사이, 그 다음에 저는 요약 문제까지 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시 넘어가서 문제를 풀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요약 문제는 뭐 1번이 정답이 많이 나오긴 하죠. 요약 문제 1번이 정답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요약 문제는 반드시 요약 문제부터 읽고 그 다음에 핵심 문장을 발췌해서 읽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저번 6월 달에 이제 요약문이나 이제 빈칸 추론 같은 경우에 앞에 부정이 있는 경우에 정반대가 들어가야 되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명심하시면서 독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 풀었으면 기본적으로 18, 19, 20, 25, 26, 27, 28, 43, 44, 45, 만약에 29, 40, 41, 42까지 맞춘다는 가정하에요. 그 다음에 29랑 42가 3점이라는 가정하에요. 2, 4, 6, 8,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그럼 2 곱하기 14니까 28에다가 이 두 개 하면 30점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에 우리 듣기가 37점이기 때문에 듣기까지 다 맞추면 67점이에요. 놀랍게도 여기서 다 찍어도 3등급입니다. 근데 우리 뭐가 남았습니까? 주제, 제목, 요지, 삽순, 흐름까지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이제 문제 푸는 방식이, 자, 들어갈게요. 자, 어떻게 하냐. 자, 저는 또 어디로 가냐면 여기서 21번, 22번, 23번, 24번으로 가는데, 이때도 어떻게 푸냐면 요렇게 풉니다. 왜냐면 얘가 제일 쉽기 때문에, 얘가 제일 쉽고 그 다음에 얘, 그 다음에 얘,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시면 또 21번을 기준으로 제일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21, 24, 23, 21 이런 식으로 푸는데 22번은 한국 선지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괜찮은데, 여기서부터는 계속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식으로 연습하십시오. 보통 이제 24, 23번 문제를 틀리시는 분들을 보면 그냥 단어 비슷한 것들 있는 거 그냥 붙여넣는 식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범주화를 시키시고 그 다음에 소재랑 속성을 꼭 잡으세요. 어떤 이야기지? 그걸 플러스로 보냐 마이너스로 보냐, 필자가 나타나냐 나타나지 않냐, 이걸 쭉 범주화 시켜서 여러분이 보시면 여기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 맞는다, 그럼 벌써 3등급 위입니다. 그러니까 67점이 아니었습니까? 67점에 2, 4, 6, 3 아니면 2라고 했을 때 8점이 더해지면 벌써 75점이에요. 빈칸을 한 개도 풀지 않았고 그 다음에 삽순을 한 개도 풀지 않았음에 불구하고 75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어 2등급 받는 거는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빈칸, 삽입 한 개도 풀지 않고도 여기 문제만 일단 먼저 정복을 하는 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2등급이 못 푸시면 꼭 여러분들 목표로 잡으시고 연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30번부터 이제 보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딱 풀었을 때 여러분의 베스트의 시간을 정하세요. 예를 들면 뭐 여기까지 풀었을 때 뭐 40분, 아니면 여기까지 풀었을 때 뭐 30분, 뭐 여기를 정하셔서 여러분들의 시계를 딱 봤을 때 분침이 어느 정도 가 있고 이 정도면 내가 안정권이 있다 없다를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면서 그걸 정하셔야 돼.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모의고사를 치시면서 이 시간을 좀 여러분들이 딱 정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30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도 문제를 어떻게 푸냐? 요렇게 푸셔도 되고요. 얘는 뭐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상관이 없는데, 30번 어휘 문제 같은 경우에는 41번이랑 좀 다른 게, 우리가 이제 이거를 주제를 찾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장 간의 논리성을 가지고 꼭 정답을 찾는 연습을 하세요. 결국에는 문장이 문장 안에서 논리성의 결함이 발생하면 보통 그 문장에서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뭐 주제와의 연관성을 굳이 볼 필요가 없어도 최근의 문제는 전부 다 정답이 되었다는 점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동안 연습을 할 때 각 문장에서 어떠한 결함이 생겼기 때문에 얘가 정답인지, 그리고 정말 주제를 알지 못하면 풀 수가 없는 건지, 실제로 저는 5번부터 읽기도 합니다. 5, 4, 3 이렇게 읽기도 해요. 왜냐면 어휘 문제도 실제로 1번이 정답인 적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2, 3, 4, 5 이렇게 되어지죠. 자, 그 다음에 빈칸 추론은 31번이랑 이제 2, 3, 4랑 좀 다르죠. 31번은 어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휘를 일단 품사를 좀 보시고, 그 다음 보통 이제 어휘 문제 같은 경우에 GS 구조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GS 구조가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여기 앞에 있는 뭐 S1, S2, S3 작은 개념이 들어가고, 이 작은 개념이 합쳐져서 하나의 빈칸이 이루어지는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S2까지만 읽어도 정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과일, 그다음 뭐 사과, 바나나가 있는데 여긴 동그란 거, 여기는 과일이 있어요. 뭐 골라야 되죠? 과일을 골라야 되죠. 바나나는 동그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범주화 시켜주면서 문제를 봐주시고, 32, 3, 4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그나 32, 3, 4부터는 여러분들이 빈칸 앞뒤 논리성을 따지면서 원인이 있으니까 원인 결과라는 걸 보면서 문장의 논리성 찾으시면서 문장을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빈칸 이렇게 풀어라 저렇게 풀어라 방법은 많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빈칸은 근육이에요. 근육. 그래서 힘을 계속 기르셔야 돼요. 해석 능력을. 그래서 여기는요, 자 이제 갑니다. 여기 두 개부터 풀지 말고요, 어떻게 푸냐면요, 요렇게 푸세요. 요렇게 35, 36, 37, 38부터 푸세요. 다시 뭐라고? 35, 36, 37, 38부터 푸세요. 그리고 나서 39, 그 다음에 33, 34 푸시면 됩니다. 우리 빈칸 추론 33, 34, 그 다음에 삽입에서 39번이 거의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3개 다 틀리더라도 1등급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여기서 많이 쓰는 것보다는 일단 많은 문제를 푸는 게 우선이고요. 35번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추세가 뭐 A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B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A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A는 플러스인데 A가 마이너스, 그 다음에 A가 플러스가 되든지, 아니면 A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A의 하위 개념인 B가 나왔다가 그 앞뒤 문장이 뭔가 B랑 연관성이 있으니까 B 얘기 같은데 알고 보니까 이 B는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위 개념에서 탈락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A, B, A 아니면 A 풀, A 마이너스 풀 보통 이럴 때 결함이 발생하고, 여기도 정답이 보통 아랫부분에서 발생을 하죠. 1번이 정답이었던 적은 또 없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6, 37, 38도 1번이 정답이었던 적이 우리 6평에서 3번 있고 6평을 제외하고는 없었습니다. 한 번도. 그래서 아마 수능에서도 2, 3, 4, 5가 정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거는 통계치에 대한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1번이 정답이었던 적은 6평에서 3번 있었다 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우리 기능어랑 이제 연역 전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연습을, 기능어를 굉장히 많이 가져가셔야 되고요, 연역 전개도 굉장히 열심히 연습하셔야 됩니다. 우리 25년 6월에 나왔던 거에 보면 모든 추의 움직임이 혼란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그러면 대체 어떤 움직임이 혼란을 만들어내는가? 그 혼란을 만들어내는 추의 움직임이 나왔던 것이 연관성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연습을 하면서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두 개도 마찬가지인데 38, 39도 1번이 거의 정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되는데 1번이 특히나 위에 있는 경우에는 정답이 되었던 적이 많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보통 아래에서 정답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체크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38, 39에서 뭐 기능어를 뭐 예를 들어 이것도 unfortunately 앞에는 항상 but이 생략되어 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가져가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뭐 instead나 rather이나 on the contrary 앞에는 부정이 있다, 이런 것도 전부 다 기능어인데, 여러분들이 기능어를 대명사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대명사는 기능어의 one of them이지 대명사만이 기능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대명사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이런 unfortunately 앞에는 but이 있고 그 but과 앞문장 뒷문장은 좀 반대가 되어지는 거고, 이런 것들 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뭐 내일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뭐부터 풀어라? 첫 번째, 쉬운 문제부터 풀어라. 두 번째, 첫 번째 다시 할게요. 듣기는 1번, 2번, 3번이 핵심이다. 1번, 2번, 3번이 핵심이다. 자, 두 번째, 우리 듣기 문제 1, 2, 3번을, 그 듣기 문제 1번부터 17번까지 풀 때 제일 베스트는 이제 45번까지 완료가 되어지는 것이다. 세 번째, 45번까지 완료가 되고 나서 41, 2를 먼저 풀고 40번까지 푼다. 뭐를 위해서?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서. 그리고 40번 요약 문제는 보통 1번이 정답의 경우가 몇 번 많이 나왔다. 근데 요약 문제를 풀 때는 요약부터 읽고 핵심 문제를 발췌해서 거기에 맞는 정답을 유추하면 된다. 그리고 와서 넘어와서 21, 2, 3, 4에서 22부터 23, 4, 21로 문장을 유추해서 거꾸로 이렇게 독해를 해나간다. 단위 때 22, 23, 24를 독해를 할 때는 필자의 의견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필자의 의견이 굉장히 숨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필자의 의견이 나오는 표현들을 잘 체크를 하고 글이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그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꼭 구분하면서 연습을 한다. 그 다음에 29번 어법 문제는 범주화를 시켜야 되는데 보통 29번 어법도 1번이 정답이었던 적이 9평밖에 없기 때문에 2, 3, 4, 5를 고려하고요. 혹시나 내일 웨더의 밑줄이다. 정답이 안 됩니다. 그럼 만약에 1번이랑 1번이 다른 거고 5번이 웨더리야. 그러면 2, 3, 4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베스트죠. 그 다음에 이제 30번, 32번, 31번 빈칸 어휘 문제를 푸는데 30번 어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장 간 논리성을 계속 분석을 해서 문장 안에서 오류가 발생하는지를 잘 확인을 한다. 32, 31번 같은 경우에는 빈칸 추론인데 31번은 32, 3, 4랑 다르게 빈칸이 문장이 아니라 단어이기 때문에 보통 핵심 단어 여러 개를 섞어서 공통된 부분을 골라주면 교집합을 골라주면 되는 부분이고 32까지 풀고 나서 35, 6, 7, 8부터 먼저 푼다. 흐름은 최근에는 A, 풀, 마, 풀, A, 하위 개념 A 위에 B, 그 B에 대한 언급 A 할 때 보통 여기 정답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 물론 고래, 새우, 고래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순서 문제는 1번이 정답이었던 적이 6평을 제외하고 없었기 때문에 2, 3, 4, 5에서 고려를 해주고 38번까지 삽입 문제를 풀고 나서 OMR 마킹을 한번 들어갑니다. 다시 뭐라고요? OMR 마킹을 한번 들어가면서 오답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핵심적인 것들 내가 정답의 근거가 될 수 있었던 것들을 전부 다 체크를 하면서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한 개씩 풀면서 뭐 하냐면 OMR을 체킹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빈칸부터 풀고 한 개 체크, 한 개 풀고 한 개 체크, 39 풀고 한 개 체크 이런 식으로 해서 남은 시간 1분까지 전부 다 완료할 수 있도록 우리 OMR 마킹이 잘못되어 가지고 문제를 틀려버리면 그것보다 억울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문제 한 개를 더 푸는 것보다는 OMR 마킹에서 한 개 실수를 안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까지 좀 명심하셔서 내일 문제 잘 풀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파이팅!